그러니까 대량거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용 강의이긴 한데,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대량 거래라는 게 뭐냐? 제가 처음에 거래량 강의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거래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게 일반적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걸 꼭 기억하셔라. 계속 반복할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거래량 분석할 때는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 이상은 대량 거래다. 뭐 1000만 주 이상은 대량 거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비교해야 되는데 좀 뭐 그냥 상대적으로 그죠? 네. 상대 절대평가 말고 뭐 100만 주 이상은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거래량 선 긋는 것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긋는 것도 알려드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대량 거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량 거래가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서 대량 거래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뭐 500만 주 이상 나오면 대량 거래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1억 주 나왔는데 1000만 주 나왔는데 1억 주 나왔는데 대량 거래인가요? 어쩔 때는 대량 거래가 맞는데 어쩔 때는 대량 거래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누구랑 도대체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결론은 이것도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도 해몽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하느냐?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프레임스를 그냥 띄워놓고 할게요. 도화지로. 네. 도화지예요. 네. 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자, 도화지. 네. 주가가, 자, 요번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크게 늘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도 뭐 고만고만했겠죠. 네. 고만고만하다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쭉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옆으로 좀 횡보하더니 순간적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됐냐면 천천히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대량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대량 거래죠. 그렇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우니까. 이건 무조건 대량 거래죠. 이게 100만 주건 1000만 주건 뭐 1억 주건 간에 이건 대량 거래잖아요. 평상시 이런 거래가 나왔던 적이 없는데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장렬히 전세했다. 그럼 이거는 대량 거래죠. 그렇죠? 이건 문제가 돼야 한대요.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똑같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차트상에 여기가 아니고 주가가 맨날 회사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매너도 좋고 사장님의 그 경영자로서의 그 기업가 정신 마인드 너무너무 좋은 회사가 있어요. 보니까 저건 그냥 진짜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막 회사를 방문해 봤더니 직원들도 친절하고 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돈도 많고, 네. 하여튼 뭐 현금도 많고 하여튼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맨날 그냥 뭐예요? 맨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주가에도 관심이 없어서 신경 안 쓰는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세력이 보니까 너무 저평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당 10,000원짜리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한 1,000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력이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보니까는 뒷좌석에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또 친하대요. 보니까 같은 학교 나왔어요.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네. 소설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이거 실적도 좋은데 대선 테마주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치자고요.
거래량도 그러면 고만고만하겠죠. 그렇죠? 고만고만하다가 이 여기에서 세력이 딱 들어오면서 한 뭐 500만 주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양봉 하나 세우면서, 그렇죠? 거래도면 증가했겠죠. 500만 정도 증가하면서 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터졌다고 치라고 평상시보다 터지면서 양봉 나오고요. 그리고 주가 요렇게 하더니 돌려 세웠어요. 우상향으로. 그쵸? 네. 이거 대량 거래 아니에요. 대량 거래잖아요. 설령 여기에서 1000만 주짜리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그건 대량 거래인 거예요. 어떤 대량 거래? 주가 바닥 잡고 세력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틀어버린 거죠. 네. 그럼 이거 대량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라는 게 100만 주냐, 500만 주냐, 1000만 주냐, 1억 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장 주식수 대비 얼마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어느 자리에서 이게 왜 나왔느냐? 즉 주가가, 그러니까 아까 재료를 제가 써서 재료를 뭐 윤석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특정 거래량이 딱 나오면서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양봉이나 음봉이 하나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큰 게. 이런 양봉이 터지면서 주가를 우상향으로 틀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게 500만 주가 아니고요. 50만 주만 나와도 이건 대량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5천만 주, 500만 주, 50만 주만 나와도 이거는 대량 거래일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정형화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얼마만큼 솟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라는 걸 이제 하실 때, 생각하실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앞에는 뭐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 어쩔 때는요 5천 주인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테마주들이 그랬다니까요. 5천 주 하루에 막 우리 형들 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하도 안 사가지고 한 명한테 전화해서 제발 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치 샀는데 그 사람이 그날 1등 했어요. 1등 했다니까요. 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옛날에 동남아업소인가 그래요. 거래가 안 될 때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50만 주 터졌어요. 대량 거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래량 개인들이 눈치를 챈다 못 챈다? 못 채죠. 네. 전혀 못 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 대량 거래는 이런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나왔느냐, 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바닥에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거, 즉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터진 거래량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당연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개인들이 어디서 잘 물린다고요? 더 간다, 또 간다, 반드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물리거든요. 거기에서는 항상 초대형 거래가 터져요. 네. 거기서는 이제 뭐 수치가 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 수가, 그 기업의 발행 주식 수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주인데 1억 주, 2억 주 나오고 막 그럽니다. 하루 거래량이. 그거는 양봉이건 음봉이건 그건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한가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담인데 주가가 한 1,000원짜리 1,000원이었나 그래요. 1,000원인가 2,000원이었는데 삼성에서 무슨 바이오 사업한다고 10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KD 미디어예요. 나중에 이름 바꾸다가 뭐 저렇게 됐는데 파주에 있는 뭐 CD가 만드는 뭐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삼성이랑 약간 뭘 하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2,000원 하던 게 주가가 상한가가 너댓 개가 나오면서 그때 상한가 15%짜리 5개면은 2배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원부터 갔다가 치자고요. 네. 그러면 4,000원 갔어요. 근데 좀 돌리더니 4,5,000원까지 갔겠죠. 돌리더니 또 쭉 가요.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가격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000원까지 갔다고 칠게요. 4배 갔죠. 4배 갔는데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는데 처음에도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상한가 나오고 끝났거든요. 근데 마지막 상한가가 어땠는 줄 아세요? 처음에 주가가 시작할 때 상한가는 이것도 대량 거래가 나왔겠죠. 왜냐면 하락하다 그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보성 파워텍처럼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다가 순간 탁 나오면서 상한가 치면서 쭉 뽑았어요. 대량 거래 아니에요? 대량 거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상한가 대량 거래는 어떤 거냐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나오니까 대량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한가는 신속하게 들어가죠. 빨리 상한가 들어가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개인들 못 들어오게 휙 들어가요. 휙. 예. 빨리 확 들어간다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상한가 있죠? 4배, 5배 이상 급등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상한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차트를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부도난 것처럼 막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상한가 너댓개 나오면서 그랬더니 또 막 종가 후가 흔들었겠죠?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한다니까 보름이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팍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몇 개가 사람들이 막 오 막 이랬겠죠. 삼성에서 뭐 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촥촥 또 갑니다.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가는데 여기에서 상한가를 여기서 치는데 어떻게 쳤는지 아세요? 상한가를 아침 9시부터 그때 3시에 끝났거든요. 네. 3시 끝날 때까지 진짜 보시면 기가 막혀. 차트가 천천히 그러니까 근데 15%짜리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보통 이렇게 가지 않나요? 휙 날라 들어간 다음에 딱 문 닫아 버리잖아요. 분 차트가 보통 이렇게 끝나거든요. 상한가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끝나냐면 네, 이렇게 9시, 10시, 11시, 뭐 12시 이러면 네, 계속 이렇게 가요. 제가 계속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보면서 와 그래서 왜요? 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와 개인들 좀 엄청나게 사겠네 저거. 네. 이러면서 상한가에 갔어요. 제가 왜 이거 보고서 기가 막혔냐면 개인들이 얼마나 물렸겠어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2개인가 맞았을걸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한국경제에서 추천했던 사람이 있어요. 뭐 그분만 추천했겠어요. 하여튼 그냥 무조건 사라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뭐 글쎄 그분 잘못이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려갖고 우리막이 돌았던 사람이 10년도 더 됐어요. 네,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물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렸다 왜 물렸냐 그랬더니 애 분유가까지 다 털어가지고 샀다. 이건 그분 잘못인 거예요. 어떡하냐 하한가 2개 맞았으니까 손해가 30% 이상 났겠죠. 거의 반토가 뭐 울더라고요. 언제 샀냐? 요럴 때 샀네요. 이걸 따라하시면 안 돼요. 대난거래가 여기서 터졌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음봉 떨어 하한가 2대 맞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나가라고. 그때는 세력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나가라고. 네, 기회 줬다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팔았냐? 더 샀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고점이 10,000원이었다고 하면 한 1,500원까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0~300원 더 올려요. 그럼 개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고가 가지야 그랬겠죠.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물렸어요. 이런 차트는 허다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항상 신고가 좀 더 나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항상 수익 나는 거 못 챙기고, 그렇죠? 신고가 났다는 얘기는 1%건 2%라도 수익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렸다 올라갔건 뭐 운 좋게 전날 샀건 뭐 했건 간에, 그죠? 아니면 저 뭐 바닥에 샀건 간에 이거 나왔을 때 신고가 났다는 얘기는 단 1%라도 수익이 났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못 챙기고 끌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질까요? 여기서 터져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쌍봉이 나오는데 쌍봉이 딱 여기 아니라 우측이 약간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고가 살짝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여우기가 이렇게 생겼죠. 여우가 기 보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오른쪽 기가 약간 높은 거죠. 네. 여기서 거의 다 속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윤석열 테마주들 있죠. 차트 다시 보세요. 네. 대충 이렇게 생겼을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약간 더 먹으려고 하다가 한 대 맞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거래처 중요한 뭐 약속 있어서 갔다 오셨는데 요거 만들면은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여자분들 뭐 전업주부 이런 분들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 나와보라고. 나갔다 왔더니 네, 귀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못 팔아가지고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팔 수 있으실 것 같죠? 팔면 다행인데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내일 더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고가 더 난 거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리면 약도 없어요 저거. 네.
요거하고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는 게 왜 중요한지. 요거 다음에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